때마다 왜 당신 같은 사람들한테 보다 가르쳐? 헬멧을 쓰지 않았던 20대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경비가 오는 일이 안 나가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강력히 처벌해주세요. 우리는 일자리를 흔히 숫자와 퍼센트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일자리 하나하나는 누군가의 삶이며 생존입니다. 입주민의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아파트 경비원이 나무 몽둥이로 폭행한 혐의로 이렇게 경비원에 대한 갑질과 폭력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입주민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자리를 얻고자 하는 사람들을 돕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의 터전인 일자리를 지켜내고자 하는 이들의 절박함도 이제 우리 사회가 더 넓은 가슴으로 끌어안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양시 일자리 정책가 이봉재입니다. 직업에도 사람에게도 기초는 없는 것인데 경비원이라고 입주민이 하대해야 할 권리라는 게 있는 것일까요? 고 정주영 회장은 나는 그저 꽤 부유한 노동자일 뿐이며 노동으로 재화를 생산해내는 사람일 뿐이다 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맞습니다. 경비원, 배달 종사자도 다 같은 평등한 노동자이고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니까요. 이에 고양시는 당신은 중요한 사람입니다 라는 슬로건으로 위대한 평등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활동의 제한적인 상황에서 온라인 소비는 점점 증가하고 이 과정에서 배달 종사자 등의 노동 취약계층이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들에 대한 근무 환경, 안전운행 등에 대한 지원 정책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센터에서는 노동자를 위한 노동상담, 인권교육, 취업 연계 등 사업을 추진하여 노동자를 계속하여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요. 추가적으로 유급병가, 배달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이동노동자 쉼터 등을 설치하여 이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지원할 근거가 필요했고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지난해 필수노동자 보호,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배달 종사자 안전조례 등 6개 조례를 제정하여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참고적으로 올해 5월에는 이들에 대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계약하여 11월 완료 예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고양시 노동 예산인데요. 예산도 꾸준히 증가해서 인선 7기 노동자에 대한 관심도를 엿볼 수 있겠습니다. 고양시 노동 예산은 21년도에 총 14억 3천만 원으로 고양시 일자리 정책과의 노동 관련 사업비로 약 4억 2천만 원, 노동권익센터 약 4억 4천만 원,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약 4억 8천만 원 등이 편성되어 2019년 대비 약 360% 증액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노동권익센터,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양시 노동권익센터는 2020년부터 고양시 50만 노동자 권익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 맞춤 사업, 노동 상등 사업, 노동 인권 사업, 노동 복지 사업 등을 약 1억 원의 예산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정규직 지원센터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노동 법률 지원 사업, 일자리 사업, 참여형 나눔 사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등을 7천만 원의 예산으로 2012년부터 운영하면서 노동자의 권익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핵심 과제인 고양 징검다리 프로젝트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업들은 노동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강화 사업으로 첫째로 취약계층 노동자가 아프면 쉴 권리를 가질 수 있게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노동 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사업이 있고요. 둘째로 배달 종사자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의 배달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입니다. 셋째로 환경 개선 사업 프로젝트로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유급병가 사업에 대하여 자세히 보겠습니다. 택배기사나 학습지 교사 등 이른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은 아파도 일을 쉬기가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쉬면은 그만큼 수입이 줄기 때문입니다. 지자체들이 이런 노동자들 챙기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7년째 택배 일을 하는 이현홍 씨. 일거리가 있는 한 설사 몸이 아파도 쉬는 날은 없습니다.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배달 수수료가 수입원인데 일을 쉬면 수입은커녕 대신 일할 사람의 일당까지 책임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시에서 이시 같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년에 최대 3일 24만 원 정도의 유급병가 지원금을 주기 때문입니다. 고양시는 비정규직이 약 11만 명, 영세 자영업자가 약 3만 5천 명으로 이들의 유급병가 사용률은 약 35%에 불과합니다. 이들에게 아프면 쉴 권리를 찾게 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지원금고 조례를 마련하였고 노동 취약계층 500명분 유급병가에 대한 예산 1억 2천만 원을 반영하여 기초단체로는 전국 최초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프게 되면은 이게 이제 또 돈이 나가야 되는 걱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제도가 있으면은 약간 더 걱정이 덜겠죠, 아무래도. 다음은 배달 종사자 안전장비 지원 사업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배달 종사자 하면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현재 시에서는 배달 종사자를 약 2,000명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고민했습니다. 현행법상 배달 플랫폼 업체는 배달기사들의 면허와 헬멧 보유 여부만 확인하면 되다 보니 배달기사들이 비용을 아끼려고 안전장비 없이 또는 허술한 장비를 착용하고 일을 나서다 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사고가 날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죠. 그 순간만큼은 진짜 많이 좀 살이 떨린다고 할까? 갑자기 타기가 싫어질 때가 많아요. 한 지자체는 아예 관내 배달 종사자들이 헬멧이나 보호대 등의 안전장비를 구입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원한다고 나섰을 정도입니다. 본 사업은 배달 종사자가 안전장비인 헬멧, 야광조끼 등을 구입 시 1인당 최대 10만 원까지 1,000명에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이 사업도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용 부담 때문에 안전장비 구입을 망설였던 분들한테 이번에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 리모델링 사업은 경기도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되어 진행하였으며 2020년은 2,800만 원 예산으로 공동주택 노동자 휴게실 10개소를 리모델링하였고 이 중 3개소는 지하에서 지상으로 휴게실을 이전하는 등 노동자들의 쉴 권리를 찾게 해준 대표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올해도 3,200만 원의 예산으로 7개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휴게소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노동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공기가 굉장히 나쁘고 습하고, 왜냐면 하수구가 밑에 다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쉬는 그 공간도 그야말로 뭐 곰팡이도 많고 거미줄도 많고 막 그랬어요. 근데 여기 와서 이렇게 그런 데 있다 보니까 여기 공기가 너무 좋고, 창문이 개방이 안 돼서 좀 어둡고 또 냉난방이 잘 안 됐어요. 이번에 모든 리모델링 다시 하고 다시 전기 온도를 깔고 창문도 개방시키고 환하고 아무 불편 없이 지내고 있어요. 이 외에도 고양시의 대표적 유동인구가 많고 적성이 뛰어난 일산 동부 쪽 라페스 사거리, 덕양구 쪽 하정역 광장에 이동 노동자 쉼터를 조성하여 전국 최초로 야간 무인 쉼터를 올해 10월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 안전 지킴이, 영세 사업장 노동 실태 파악을 위한 노동 권익 서포터즈 사업도 적극적으로 운영해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고양시는 노동 존중 도시를 향해 한 걸음씩 앞서 나가겠습니다. 노동은 평등입니다. 우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아프면 생계 걱정 없이 쉴 권리, 최소한의 예우와 휴식을 보장받을 권리, 당장의 생계보다 나의 안전을 먼저 지킬 수 있는 권리는 모든 일자리에 있어서의 기본권입니다. 그런 이 권리들은 너무도 당연하기에 오히려 잊혀져 왔습니다. 이제 공공에서 이 크고 깊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보듬어야 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를 넘어 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일터에서 누구나 소중한 사람이 되고 노동의 가치가 고르게 존중받을 수 있는 일하기 좋은 도시 고양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